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질수록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전국의 아름다운 산을 오르면서 인생을 정말 여행처럼 사시는 분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 문기열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문기열 씨는 어떤 방법으로 등산을 하세요? 등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트레킹해서 정상을 오르거나 아니면 둘레길을 돌거나 이런 방법인데 저는 뭐 그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암벽 등반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산을 오르는 이제 암산을 죠 바위산을 오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겨울이 되면은 얼음이 얼면은 이제 빙백이라 그래서 그 얼음을 이렇게 오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다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방법으로 산을 오르고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암벽 등반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이 그러면 돌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근데 부산에도 그 여기 우리 그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가까운 울주에 가면은 뭐 신물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런데 뭐 전국에 대부분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암벽 하시면서 보는 풍경도 좀 다르겠어요, 일반 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육지를 걸어 다니다가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그다음에 뭐 패러글라이딩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을 일반적으로 육산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에서 쳐다보면은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전망대에서 쳐다보는 게 외에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암벽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조망이 좋은 데서 쳐다보면 사실 발 아래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찔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짜릿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분들이 일반적으로 육산하고는 조금 틀리죠. 등산 전문가라는 생각이 팍팍 들거든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산 탄지는? 처음에 산을 접한 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한 4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타셨네요. 와, 그러면 40년 동안 산 타신 거면 전국에 안 다녀본 산이 없으시겠어요? 총 몇 개 정도 타셨어요? 지금 산림청에 등록된 산이 한 4,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00개 산 1,500개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000개 산을 오르려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산을 봄, 여름, 겨울, 겨울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또 코스에 또 한 산에도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산을 갔다고 해서 꼭 뭐 산을 많이 탔다고는 할 수 없고 뭐 여러 코스를 다양하게 다니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으로 저는 다녔다고 봅니다. 하긴 계절마다 사는 모습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죠. 예, 예. 본격적으로 내가 산을 좀 타야겠다라고 생각한 때가 언제예요? 고등학교 때 처음에는 그때는 모르고 탔었죠. 그래서 모르고 탔다는 게 네.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등산 장비나 아니면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뭐 이렇게 탔었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좀 대중화가 많이 되면서 장비들도 갖춰지고 그래갖고 한 정상적으로 이렇게 탄 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산탄 기억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 뒤에 계속 타신 거 보면.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연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그리고 또 제가 자란 곳이 지리산 밑이다 보니까 지리산을 정말요? 처음 접하게 된 거죠. 초보 등산가 시절 때 재밌었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때 대학교 때인가 친구하고 둘이서 마음이 맞아서 방학 때
지리산을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한 달간을 가자 해가지고 장비를 달이요? 꾸려서 그 출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름방학이어서 그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장비하고 비를 다 맞았죠. 그래서 한 달을 못 입고 일주일 만에 비 홀딱 다 맞고 전항봉은 필요한 사람만 가자 그래 갔다가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되게 힘들었죠 그때. 산에서 만나는 태풍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육지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무섭고 힘들겠죠. 그리고 그 비가 오게 되면 산행을 하게 되면 땅이 젖으니까 텐트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잘 수가 없으니까 앉아 있거나 쪼그려서 뭐 있거나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밤을 잘 수밖에 없죠. 그게 잠이 안 오잖아요. 암벽 등반 생각만 해도 저는 무섭거든요. 위험했던 적은 없었어요? 지리산 천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이 되면은 전국에서 다 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늦게 처음에 초입에 붙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밀려가듯이 산에도 똑같이 밀려서 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선등을 해서 붙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코스를 빼먹는 경우도 있고, 이제 먼저 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인원이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소수 인원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3명이 갔었는데, 갑자기 정상에 올라서서 하강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한 6시 넘어가지고. 사실 저녁 6시요? 네. 그래서 넘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또 안 좋아지는 바람에 안개도 끼고 비도 잠깐씩 내리고 그래서 일기예보는 좋다고 나왔었는데 설악산이 갑자기 날씨가 변해가지고 상당히 고역을 해서 하강을 해서 하산을 해서 설악동에 주차장에 도착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든 적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암벽 등반을 혼자 하신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3분이 같이 가신 거예요? 최소 2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파트너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암벽을 오르게 되면 오른 선등자가 있으면 뒤에서 내가 추락을 하게 되면 이 포인트를 걸고 다음 포인트까지는 아무 장비가 없거든요. 그럼 떨어지면은 여기서 요 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배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 떨어지는 걸 잡아주는 게 줄이 올라간 사람이 뒤에서 잡고 있거든요. 이게 PKL이라는 장비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빙비에 갈 때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지만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제 생명줄이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봄에 가장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멀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가 여수의 금오도. 금오도? 예, 금오도가 제가 뭐 이렇게 여행을 다녀본 곳 중에는 그래도 뭐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비런길이라 그래서 5코스까지 있는데 비런길이라는 게 이렇게 낭떠지라는 뜻이거든요. 여수 사투리로. 그래서 이제 바다로 이렇게 지금 우리 부산의 그 5, 6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갈매길처럼 이제 그렇게 돼가 있는데 약간은 바다 절경도 좋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산인데 산도 탈 수 있고 바다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약간 멀기는 하지만은 경치라든지 아니면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지리산은 정말 전 국민이 다 가봤을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산이잖아요. 네. 코스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추천해 주실 코스가 있어요? 지금 보통 부산에서 하루 만에 갔다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 중산리 코스를 선택하고 있어요. 물론 백무동이나 이런 코스도 있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혼자 가게 되면은 차가 해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통편이 하루 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중산리로 갔다 중산리로 내려오는 코스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져서 이번 주말에 산행 계획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딜 가면 좋을까요? 산 전문가로서 추천 좀 팍팍 해주세요.
물론 이제 부산에 금정산도 있고 뭐 장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백양산도 있고 뭐 영도에 또 산도 있고 이런데 전 가까운 데는 이제 가덕도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먼 데는 남해 같은 경우에는 남해 설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랑이 그 우리 논이라 그러죠. 이게 층층이 있는 거 말씀하시죠? 그 뒤산이 설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 가게 되면은 남해 쪽이기 때문에 3월에 정도 가게 되면은 산도 그렇게 험하지는 않은데 약간 암릉도 있고 육산이기도 하지만 내려오면은 다랑이 마을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다랑이 마을도 구경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다음에 또 뭐 여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우리 그 내도 거제도 내도 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인공적인 섬이라고 보시면 외도는 많이 들어봤어요. 대부분 많이 가죠. 네. 근데 이제 내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섬이거든요. 그대로 지금 보존이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로 한 20분 거리에 가가지고 2~3시간이면 가족들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전망이라든지 외도도 보이고 공고지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전망도 구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근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들이나 뭐 학생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지심도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 때 이렇게 뭐 포진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우리 동백꽃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또 뭐 권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산을 계속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섬을 추천해 주시네요. 근데 이제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만이 아니면은 사실은 높은 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뭐 동네 뒤산도 있고 여러 가지 육산도 있지만은 사실 산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추천해도 뭐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 산도 있고 그다음에 산도 탈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트레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곳이 뭐 저는 좀 그게 맞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참 다양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얘기 들어보면. 예. 산을 오래 타셨잖아요. 산을 오래 타시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있어요? 저는 주로 많이 보는 게 지금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산 위주인데 지금 산 위주가 아니라 식물 위주, 나무 위주 이렇게 이제 그 식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관찰하면서 그렇죠. 어떤 식물이 있는지 이렇게 예. 보시면서 가시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예. 꽃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여기서 밑에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루피라 그래가지고 작은 현미경 우리가 가지던 현미경 같이 생긴 게 숲 해설가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수수라든지 꽃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엎쳐서 쳐다본다든지 누워서 쳐다본다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시간이 뭐 그냥 쑥 지나갈 걸 그런 거 한 번 보다 보면 10분 지나버리고 20분 지나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1시간이 뭐 가고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죠. 그럼 숲 해설도 배우셨어요? 네, 숲 해설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강사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숲 쪽에도 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숲길 등산 지도사 그다음에 이제 옷 입고 있는데 이 옷이 이제 아보리스트 그래갖고 수목 관리사라 그러거든요. 아보리스트요? 예. 아보리스트 전 처음 들어봐요. 그게 이제 그 나무들을 올라가고 큰 나무들을 고사목 같은 걸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노고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험이 있는 것들라든지 아니면 소진에 제거하지 않으면 썩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배워서 하고 있고. 와, 그런 직업이 있군요. 그런 분야가 있는지 저는 상상도 못 해봤네요. 정말 말 그대로 덕업일치. 좋아하는 걸 하시면서 이제 일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이 공간은 우리 숲 해설가 선생님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주로 나무들의 작품입니다. 나무들의 작품을 만들어서 여기다 전시를 해놓은 공간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나무들을 잘라서 나무의 나이테라든지 나무가 어떤 생김새라든지 그다음에 나무의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그다음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솔방울입니다. 이게 솔방울 가지고 용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궁금합니다. 올해 목표는 지리산 둘레길을 완주하는 건데 좀 한 가지 컨셉을 제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주위에 뭐 이렇게 다 줍다 보면은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 앞에 있는 쓰레기라도 주워 가자 해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을 돌면서 내 앞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또 가져오는 거라든지 그래서 탄소 중립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산행하고 온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무도 있고 그래서 정말 산속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을 지키려면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한 번 더 노력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다. 네, 네. 바쁘실 텐데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